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장 또한 대단히 좋지 않았던 장으로 빅테크는 물론이고 은행과 원유 쪽까지 많은 하락이 동반되었었던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 라이징 웨지 패턴이라는 베리시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갔는데 어제 하락에 의해서 결국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서 추가로 여기 이렇게 3.57% 정도 하락하게 된다면은 매물대가 없는 여기 초록색깔 갭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이징 웨지 패턴이 잡히고 있었는데 결국 이러한 패턴대로 지지선을 이렇게 뚫고 나오면서 이제는 여기 5265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주식들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 외로 잘 버텨주고 있는 기업들 또한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에너지 트랜스퍼와 엠브리지 그리고 TC 에너지라는 기업으로 전형적인 경기 침체 방어주로 원유의 미드스트림이자 유틸리티 섹터 쪽에 있는 기업들을 상으로 미리 이렇게 2023년 10월 때부터 엔브리지와 2024년 4월 TRP라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집을 해왔고 금리 인하에 전형적인 수혜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매집을 멈추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주들을 제외하고 심지어 제가 공격수로서 투자하고 있는 몇몇의 원유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락에 있어서 원인은 총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제가 7월 26일 날 이렇게 미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선행 분석드린 옌 캐리 트레이드가 풀리면서 터질 수 있는 리스크와 어제 일자리 데이터가 경기가 약한 쪽으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총 두 가지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샴스 룰 기준에서 0.5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 파랑 막대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구간으로 이렇게 가로줄을 그어 보면은 0.5 이상을 갱신했을 때 경기 침체가 터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0.53을 갱신했다가 과거 1970년대와 같이 다시 조금 하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거쳤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경기 침체가 터졌듯이 0.5를 갱신하면은 빠르든 늦든 간에 결국 경기 침체는 터진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AI의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주가가 하락하고 떨어진 주가에 맞춰서 스토리가 짜여지니 AI에 대한 수요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가가 과하게 하락하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시장은 도배가 된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안 왔는지 등은 저도 모르지만 우선 샴스룰에서 0.53이라는 수치는 실업률의 수치로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률의 수치를 한번 브레이크다운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멤버십 분들께 8월 2일 밤 11시 48분경에 미리 분석드린 자료의 일부를 공유드리자면은 실업률 4.3%에서 0.2%는 약 25만 명에 준하는 숫자로 베릴 허리케인에 의한 일시적 해고에 따른 수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일시적 해고로 인한 25만 명의 수치가 다시 되돌아간다면은 실업률의 수치는 4.3%가 아니라 4.1%가 찍힐 것이고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샴스 룰 또한 다시 0.5 이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경기 침체가 아직은 아닐 수 있다는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원유에 대한 수요입니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수요가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경기가 약해지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아 물가에 대한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는 물가의 중심이 되는 석유, 원유 제품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비하는 물건들 혹은 생활 습관 중에서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요. 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이며 유가의 하락은 곧 원유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유 기업들은 원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매우 중요시하며 매번 미래를 예측해서 유가가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시추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최근 실적 발표가 된 엑소모빌에서의 어닝콜을 찾아봤는데요. 역시나 어닝콜에서 애널리스트 로저 리드가 경제가 약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았고요. 엑소모빌은 수요가 건전하다고 하면서 걱정을 일축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 few cracks in the economy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CEO인 데런 우드는
원유 수요는 지난번 코로나 경기 침체 이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GDP 대비해서 1에서 2% 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on track, 즉 올바른 방향성을 그려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중국에서의 수요는 나쁘지 않으며 인도 쪽에서의 수요는 성장하고 있고 매우 좋고 미국에서의 수요 성장률 또한 괜찮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시면은 petroleum produc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솔린과 항공유, 중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품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고요. 사실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도 매우 높다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엑소모빌에서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매주 트래킹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리는 데이터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이 지표는 Total Product Demand로 EIA에서 매주 수요일 밤 발표를 하고 있으며 그 데이터를 제가 집계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리고 에버리지 수치까지 이렇게 따로 제가 편집을 해서 2024년의 지금 현 위치가 다른 해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24년의 수요는 여기 빨간 색깔 점선인데요. 잘 보시면은 2021년 노란색의 위치보다 살짝 아래에 있을 뿐 23년, 22년, 20년 그리고 5년 평균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매주 업데이트를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파르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엑소모빌이 말을 하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좋다면은 계절적인 흐름에 따라서 수요는 9월 초까지 이렇게 계속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보겠는데요. CEO가 말을 이어나가면서 원유의 수요는 지금 이렇게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해 또한 기록이었고요. 엑소모빌을 보기에는 다음해 또한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며 다다음 해 또한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요는 매해 높아지고 있으며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뒤에 수요는 과거 대비해서 더 높게 상승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요는 원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매우 건전하다라고 엑소모빌의 CEO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는 나쁘지 않은데 사우디를 비롯해서 오펙 국가에서 공급을 공격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원유 재고량은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적어도 9월까지는 원유 재고량은 굉장히 낮은 수치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유 재고량이 하락을 하면은 반대로 유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매주 어떠한 흐름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머니 매니저들이 원유를 대상으로 롱인지 숏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최근의 수치는 코로나에 준할 정도로 매우 낮은 상태로 숏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소모빌의 어닝콜에서 보여주는 자료와 제가 매주 추적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재고량 등의 자료를 봤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데 옌 캐리 트레이드를 언와인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섹터를 상으로 마구잡이로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일단 돈을 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최대한 선행 분석을 하는 것인 만큼 꾸준히 현지 진영으로 분석을 해서 어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10년 국채금리는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을 반영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23년 12월의 수치였던 3.8%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선을 닫고 반등을 할지는 말지는 8월 5일 예정되어 있는 ISM 데이터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